자,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91번까지 왔습니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를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얼마죠? 5년 징역 2억 원 벌금 5.2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분한테 5.2를 기억해야 수탁자는 3년에 1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2 호박 수박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1번 5. 자, 2번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하는 경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맞는데 종교단체 동그라미 두 개 더 적어야 되죠. 배우자 점 찍고 종중 점 찍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5. 3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그러니까 명의를 받은 자죠. 권한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하므로, 타주 점유, 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타주 점유에 해당하므로 수탁자 소유권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는 없다. 맞다. 원래 자기 거 아닌데 뭘 조정하겠어요? 5. 4번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물건의 변동은 유효이다. 굉장히 잘 나왔죠, 그죠? 그 물건의 변동 밑에다가 등기라고 적으십시오. 물건이 변동되는 등기는 유효이다. 5. 다 맞는데 틀리는 것 5번. 자,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동그라미 놓고 적극 가담했다면 대외적으로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3자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3자는 항상 유효한데 이 3자가 무효가 되는 게 딱 하나 있다니까요. 적극적인 배임 행위. 배임이라는 말은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겁니다. 야, 수탁자 보고 네 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것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유효하니까 싼 값에 넘겨라. 이렇게 했다면 그 자체는 뭘로 본다? 무효. 그렇게 갑니다. 92번. 자, 실권리자 역시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리는 것. 자, 여러분 하나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92번. 틀리는 것 찾으시오. (92번) 틀린 건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자, 이게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죠? 이건 상식입니다. 자, 내 부동산을 너희 이름으로 맡기자. 내 부동산을 너희 이름으로 맡기자를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읽거나 마나 무조건 무효입니다. 내 부동산을 네 이름으로 등기해 놓자를 유효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무효. 그런데 이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등기도 일어났어. 그럼 등기도 당연히 무효죠. 자, 그런데 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가 유효가 되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시험이 된다고요. 유효는 어디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명의를 넘기겠다고 한 약속은 무조건 무효, 등기도 무효. 그런데 한 번이 유효가 된다고. 계약 명의신탁에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유효하다라는 게 하나 딱 붙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92번 틀리는 것 5번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받은 자잖아요.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딱 들으면 여기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그죠? 알지 못한 경우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변동과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된다. 물건의 변동은 유효지만 거기 보시다시피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고 개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그 다음에 나머지 상식적으로 1, 2, 3, 4 당연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5번 밑에다가 당구장표하고 원래 또 판례가 하나 바뀌었죠. 자, 당구장표 하시고 받아쓰기 합니다.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횡령죄는 모두 폐지되었다. 횡령죄는 모두 폐지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죠. 명의를 신탁하는 모양이 세 가지였어요. 이자 간의, 삼자 간의 계약 명의 신탁인데 이제는 횡령죄는 세 개 다 없어졌어요. 원래부터. 요거 하나도 시험 문제입니다. 93번 주택임대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갑시다. 1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한 것으로 본다. 그죠? 임차권 등기되면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5. 2번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임차인이 그만 하겠다라고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보증금 돌려주시오 하면 집주인도 부담스럽다니까요.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5. 자, 많이 있죠. 이 3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경락된 주택가액의 얼마의 범위 내에서만 해당한다? 2분의 1. 5. 4번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X다. 그죠? 답이 4번이 들어오는데 자 1번 갑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뭐죠?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갑이 전세권 설정 등기도 했답니다. 이거 할 수 있죠. 난 대항력만 해도 사실 보호받을 수 있는데 좀 더 두텁게 보호를 받고 싶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뭐 세 번째 이제 저당권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자 이때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 이사가 만약에 빠져버렸다. 이게 이사가 빠져버리더라도 이 사람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다 이 말이지 지금 판례가.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사와 전입신고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전세권 등기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지더라도 전세권 등기로 보호받으면 되겠지. 보호받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잖아. 그죠? 대항력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 틀린 판례 아주 시험에 잘 들어왔고 5번 2개의 차임에 해당되는 차임을 연체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역시 주택임대차도 이번에 바뀐 게 있기 때문에 5번 밑에다가 당구장표 딱 하시고 서울 점땡땡 찍고 최우선 변제 서울 얼마일 때 얼마로 받겠습니까? 1억 5천일 때 5천만 원까지. 그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5월 달에 받겠습니다. 서울은 얼마였다고요? 1억 5천일 때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94번 내려갑시다. 주임법을 중개합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임차인은 갱신요건을 주장하여 2+2년의 거주가 가능하고 재계약을 할 때는 전월세의 5%를 인상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말이죠. 본인 및 직계 비속이 실거주할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정확하게 질문 들었죠. 그죠? 자, 주택임대차는 원래 2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나 2년 더 살고 싶소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 안 되는 게 언제라고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면 거절할 수 있다. 직계 좀비 속. 그죠? 5. 2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외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X.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조건은 아니죠. 무슨 변제권의 조건이잖아. 그죠? X. 답이고 3번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임법은 적용됩니다. 살림만 살면 보호됩니다. 동그라미. 차임 등의 정액 청구의 경우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얼마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번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이다. 5. 지금 틀린 게 2번인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경매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송을 진행할 때는 그 집을 안 비껴주고도 경매는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매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자 이제 낙찰받은 사람하고 갈등이 야 보증금부터 돌려달라. 그러니까 야 이사부터 나가라. 이렇게 서로 이게 분쟁이 생기면 판례는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다. 보증금부터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어른들이 그만 일에 왜 싸웠을까요? 보증금 받으면서 나가면서 동시 이행하면 될 건데 이것도 안 되니까 소송했는 모양이지. 그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선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판례를 주임법에서 공부하시다가 애매하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면 된다? 세입자 편을 들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거의 다 맞아 들어가요.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이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 95페이지 상가 임대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설명한 것 중 옳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95번 상가 임대차. 여러분 틀린 것 하나 찾으세요. 학습용입니다. 자, 95번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답이 몇 번이죠? 5번 찾아내셔야 됩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이것도 포함해 동그라미 이거를 제외하고 그렇게 시험에 잘 내고 싶어져요. 포함하여 얼마를 초과하지 않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쓰면 적용합니다. 5년 때문에 X죠. 자, 틀린 거 돌았으니까 공부합시다. 1번 적법한 전차인의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건 행사 기간 내 줄 것입니다. 임차인을 대위하여 행사합니다. 2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자 지금 상가는 거기 1개월이죠. 6월에서 1월에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주택 임대차는 2개월 요래 적어 놓으셔야 되고 차이점이에요. 자 상가는 6월에서 1월이잖아요. 주택은요 6월에서 2월이에요. 그리고 구분하셔야 돼요. 주택 임대차는 2월. 3번 임차인이 무단 전대를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4번도 뭐 너무나 많이 나왔지만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다시 같은 상호 같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당연하죠. 다시 들어왔을 때부터 인정해주지 기존의 대항력은 상실한다. 96번 별표입니다. 자 같이 갑시다.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1.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 12% 밑줄 긋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4.5배수를 곱한 그것도 줄 거 넣습니다. 비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할 수는 없다. 상가는 연 12% 기준금리 곱하기 4.5죠. 밑에다가 주택임대차 비교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 거기 5번 밑에다가 적으시면 되겠는데 여기 있죠. 5번 밑에다가 주택임대차 적었습니까? 연 10%, 연 10%점 찍고 기준금리 더하기 2%, 기준금리 더하기 2%중 낮은 것. 끝. 자, 그렇게 해서 거기 1번에 있는 상가와 주택을 비교하는 게 잘 나오는 걸 메모했습니다. 자, 일단 1번 맞고, 이 임차인은 상가 건물의 임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5. 3번 상가 임차인은 경매 개시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줄 거 놓고 그를 다른 표현으로는 최우선 변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최우선 변제는 잘 알면서 이런 말들을 못 놓치는 사람이 많다고요. 다른 담보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설명했고 4.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5. 다 맞네요. 자, 5번 중요하죠. 임차인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주는 것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대항력 동그라미, 갱신요구권 동그라미, 권리금의 보호 동그라미, 상기 연체에 따른 해지 길게 동그라미, 그리고 표준계약서 동그라미는 인정해 주는데 거기 확정일자 밑에 X 우선 변제도 적용한다. 우선 변제도 X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상가 임대차는요 보호해 주는 범위가 있다니까요. 서울은 무조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 9억.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상가 임대차가 보호되려면 환산보증금이 서울은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되는 거예요.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 수도권은 얼마? 6.9억입니다. 6억 9천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열로 올라가고, 대전광역시 이런 거 있죠. 광역시는 얼마? 5.4억 이하일 때만 보호받아요. 나머지 기타 지역은 얼마다? 3억 7천 이하일 때 보호받습니다. 자, 근데 이 숫자 이거 다 암기하기가 안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암기시키기를 서울 9억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참고로 아시면 좋은데 암기는 이렇게 합니다. 69, 54. 그럼 조금 기억하기 좋죠. 69는 54. 그리고는 다 맞았으니까 337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337 해서 이 숫자를 암기하라 그랬죠. 서울은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러면 상가임대차는 이 범위에 들어갈 때만 보호를 받는데 이거를 넘어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넘어도 인정해 주니까 그럼 이거를 넘어도 인정해 준다는 말은 서울은 20억이 돼도 보호해 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은 모든 상가가 보호받는 게 있다고 5가지 동그라미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뭐죠? 대항력. 두 번째는요 갱신요구권. 세 번째 3기 차임의 연체에 따른 해제. 그리고 권리금의 보호, 권리금 보호. 그리고 5번째 표준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이 5가지는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거 지금 동그라미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넘더라도 최우선 변제나 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XX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틀린 게 5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5가지 익혀놓으셔,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97번 경매로 접어들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즉 2등이 신고한다 이 뜻이죠.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참 훈련 많이 했다 그죠? 5.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자는 매수 신청할 수 없다. 재매각이 뭐지요? 옆에 대금 미납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낙찰을 한번 받았다가 대금이 안 들어옴으로써 다시 경매하는 게 재매각이에요. 그럼 전 매수자는 자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새로 시작되잖아. 그죠? 들어올 수 없다. 5. 3번도 뭐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공탁금은 나 억울하다. 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럼 항고를 할 때 공탁금은 매각된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5. 자, 그래서 이제 또 4번이 중요한데,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액은, 자, 감정 가격이 1억인데 나 이거 1억 5천에 사고 싶어. 그럼 1억 5천을 적어낼 때 보증금은 얼마냐? 라고 물으면, 지금 나오다시피 자기가 매수하는 가격의 10분의 1, X예요. 뭘로 고쳐야 돼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예요. 그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일단 틀리는 거 4번. 자, 5번 매각 부동산 외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옆에다가 안전한 권리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없어지니까 낙찰 받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한 권리예요. 자, 답은 4번 체크하시고 이제 98번이 그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자, 98번 이제 여러분이 경매에 대해서 틀리는 것 하나 찾으세요. 자, 98번도 여러분 어쩌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5개 지문이 길게 연결되지만 확실하게 답은 보여야 됩니다. 2번입니다. 채무자가 누구죠? 돈을 못 갚은 사람이죠. 그 채무자 때문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데, 채무자도 경매에 참석하여 최고가 입찰자가 되면 낙찰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X라는 건 상식적으로 따라가죠. 채무자 자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물건 낙찰 받으려면 돈부터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틀리는 게 2번이에요. 자, 1번에서 알아야 될 거. 매수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6개월에 동그라미 합니다. 6개월 내로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 줄 걸까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줄 것 동그라미하고 줄 거는 하면 6개월 내로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갈로 열고 유치권자를 이야기해요. 시험에 나오면 거의 다 유치권자예요.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인도명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치권자 적으셨으면 옆에다가 명도소송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명도소송 대상이다. 3번 배당요구 종료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내로 하되, 그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종기라는 게 배당요구 마지막 날은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은 첫 매각일 이전의 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첫 매각 이전의 날로 한다. 4번 부동산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른다. 맞고, 5번도 너무나 중요한 거.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반드시 뭐 제출해야 된다? 농지증을 제출 못하면 불허가 선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경매에 있어서 농지는 반드시 농지증 제출해라 이거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98번 2번에 답은 찾아내셨고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봐놓으셔야 돼요.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걸은 거예요. 99번 들어갑니다. 매수신청 대리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자, 경매를 할 때는 매수신청 대리에 따라서 경매를 하는데, 1.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등록을 한 경우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 있다, 맞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공인중개사는 경매를 못 하는데 개설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개설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르죠? 개공사가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공사 이런 사람은 경매 못 한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다.
2번 개공사는 매수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누가 출석하라고요? 개공사가. 그건 다른 사람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공사가 이러면 소공사도 자격증이 있잖아요. 갈 것 같이 참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개공사만 경매 업무를 해줍니다. 3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은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하고 4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공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을 설정해야 한다. X예요. 아까 우리가 살짝 했죠. 중개사무소에서 보정 설정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하지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근데 봐요 여기 경매 업무는 등록이 된 개공사가 하기 때문에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등록 신청 시에 해야 돼. 그 차이점이에요. 아주 문제 잘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고 5.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사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줄 것입니다. 누가 진행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진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들었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은 누가 한대요?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경매에 오면은 뭐가 나온다?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실무교육. 그래,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마무리 100번 문제 기념으로 여러분들 풉니다. 자, 틀린 것 하나 찾으세요. 자, 깎아요. 100번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몇 번? 4번이 틀렸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모든 사원 임원은 거기 법인의 모든 사원 임원 줄 것이고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 내용은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모든 법인의 사원 임원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근데 경매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개공사만이 할 수 있고 법인이면 대표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넣는다고. 모든 법인의 사원이면 실무교육하면 X다. 그죠? 이 중개사법에서 보고 돌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매는 대표자만 하는 거예요. 대표자만. 그런데 법인의 사원이면 경매 실무교육 받을 필요는 없지. 그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공부합시다. 1번.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하는 개공사 경매부동산의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5. 매수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대상 물건은 공인중개사법의 물건과 동일하다. 5. 자, 중개대상물이 뭐죠? 토, 금, 입, 광, 공만 경매 받아주는 거예요. 자동차 이런 건 경매 못 받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5. 3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사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이 아파트 경매 받아주세요 하니까 네 하고는 다른 사람도 이것도 받아줄게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상식이고 5번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는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왜 틀렸다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답이 4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굉장히 문제 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100번에서는 그렇게 해서 4번이 틀렸고, 거기 99번으로 올라가면 매수 신청의 보정 설정은 중개사법하고 다르다니까요. 중개사법은 업무 개시 전이지만 매수 신청에 대한 언제 등록을 신청하러 갈 때는 그렇고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지금 답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나머지는 공부도 하시면서 제일 오른쪽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꼭 원래 진심으로 합격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종일 대단히 집중도 잘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